자, 마이크를 두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치유, 생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랑의 치유사 정동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먼 곳에서 오신 우리 박준호 선생님 환영합니다. 환영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자, 먼 곳에서 오신 만큼 오늘 좋은 거 얻어서 정말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민철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진작에 좀 오시지 이렇게 오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금 직장 다니고 있나요? 저번에 이제 그 휴직했다고 그랬나? 언제부터 지금 다시 직장 나가시고 계시죠? 2년 된 것 같아요. 2년. 벌써 그렇게 됐구나. 네. 야, 오래됐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자, 간단히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지금 제2 체면 NLP 마음치유 스피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 보이시죠? 이제 이 로드랜드 대학교의 NLP 체면 치료 지도 교수로서 지금 3년째 또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심리 상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교육,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제 체면 NLP 또 스피치 교육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양성하는 이런 게 또 저의 또 전공이고, 또 크게는 또 어쩌면 사회 운동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전체에 어떻게 하면은 이 치유 시스템을 확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 치유의 전문가, 상담 전문가를 양성을 해내는 이런 데에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순옥 선생님도 제가 막 만나 뵈니까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실 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은 앞으로 저분은 저렇게 사시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오죠. 그래서 인생을 너무나 멋지게 살아오셨고, 또 헌신적으로 또 사랑을 베풀면서 이렇게 이제 사신 우리 어머님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우리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순옥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하는 게 보면 여기 NLP에 대해서 체면에 대해서 쭉 많이 나오는데, NLP는 잘 모르겠죠? 네. 혹시 NLP 들어보셨나요? NLP? NLP가 어쩌면 우리 박순옥 선생님한테 새로운 미래의 대안이 될지도 몰라요. 오늘 제가 NLP 소개해 드릴 테니까 쭉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체면은 들어보셨나요? 체면? 체면은 근데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방송에 보면은 막 좀 신기하고 마술 같고 이런 아마 모습을 많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체면. 저는 이제 NLP 체면의 한국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제가 보시면 됩니다. NLP와 체면을 한국에서 가장 잘 다루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정동욱 교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NLP만 잘하는 사람도 좀 많이 있고, 체면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하고 연결되었으니 미국의 LA 시장 표창제도 제가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의 총장 표창장 이런 것도 제가 미국 쪽으로 이제 상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NLP 체면이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보다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있느냐, 이런 게 또 많이 중요하니까, 제 자랑이지만 최고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의 자격증. NLP의 최고. NLP의 최고가 뭐냐면 NLP 마스터 트레이너거든요. 체면의 최고가 또 체면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격증을 둘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NLP 체면 치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국 로드랜드 대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에도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 받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로드랜드 대학교에 들어오시면은 NLP 체면 치료 전공으로 세계 유일하게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고,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고 싶은 오늘 이야기 뭐냐면 NLP 체면 천만남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이 통합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은 4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참만남 심리 가죠. 시작. 두 번째는 NLP 체면 심리 치료. 자아 강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 자, 이 네 가지가 쭉 통합되어 있는 게 바로 통합 치유 시스템입니다. 요걸 제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치유도 이끌어낼 수가 있고 또 변화도 잘 시킬 수가 있고 어쩌면은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노하우를 키울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22년 동안 쭉 하다 보니까 변화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런 4단계가 하는데 첫 번째는 첫 만남 훈련, 두 번째는 NLP 체면 심리 치료, 3단계는 자아 강화 훈련, 4단계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영광수 훈련을 쭉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자, 나의 부족한 점을 보여주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혹시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발표 불안증이라든지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무대 공포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또 우리 이상형 이사님은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 80%는 무대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죠. 혹시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강의도 잘하고 막 내가 앞에서 노래도 잘하고 표현을 잘할 수 있다면 뭘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잘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하는 게 능숙하다면? 능숙하다. 네. 갑자기 우리 실무들을 위해서, 실무 세대들을 위해서 멋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고 뭐 감동적인 어떤 삶의 스토리 누구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참만남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걸 힘들어하고 내 부족함을 보이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나를 계속 억압하게 되죠. 나는 잘해야 돼. 완벽해져야 돼. 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이 마음 때문에 앞에 나선 게 힘들고 세상 속에 나를 드러내기 힘들고 그래서 잠재 능력을 많이 억압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선생님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세상 속에 나를 우뚝 세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네, 나를 세상 속에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해도 괜찮다. 좀 부족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미리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NLP 체면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돼요. 마음의 바이러스. 우리 선생님도 아까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의 아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이건 뭐냐면은 3살 때 상처받은 그 마음이 8살까지 그대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주변 환경이나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릴 때의 그 군인사들, 어른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어릴 때는 자아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만둬! 하지마! 이렇게 이제 윽박지르는 그런 금지시하는 말 또는 신체 체벌 또는 뭐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을 주는 그런 행동들 그런 것 때문에 자 내 마음 안에는 나도 모르게 상처가 각인됩니다. 각인. 새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컴퓨터로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똑같아요. 컴퓨터는 처음에는 완제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컴퓨터가 계속 사용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나중에는 속도가 느려지고 내가 원하는 작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부모님이 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듣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는 바이러스가 침투가 된 거죠. 이걸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그래서 오늘 이제 NLP 체면 치료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자아 강화 훈련. 이 자아라는 단어에 또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 있습니다. 자아. 내 마음의 주인이 뭐죠?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자아라는 겁니다. 내 신체 몸의 주인은 뭐죠? 몸의 주인은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강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고 탁월한 상태로 가고요. 자, 면역이 강해지면은 신체가 또 건강하고 이렇게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화시켜주면 마음도 평화롭고 마음도 탁월한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가 건강한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아를 강화시키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나에 대한 어떤 자존감, 사랑을 키우는 그런 우리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사랑, 자아 강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명강사들이 있는데 소통하는 것. 1대1 소통도 중요하고 또 무대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인간의 천부적인 그런 기능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인간은 상상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상상할 수 있다. 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할 수 있다. 예, 상상의 기능과 말하는 기능을 우리는 정말 다른 동물도 관계없이 인간만이 선물로 부여받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잘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는 사고도 경직되고 사고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경직되고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인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병을 보면요, 전부 어디서 연결되냐면은 자 혼자만의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말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이런 말을 안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질병의 제일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소통. 예. 소통을 안 하는 게 질병의 제일 1순위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소통하셔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럼 말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말할 사람이 없는데. 예? 아, 벽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베개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강아지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또 그 낭독법을 훈련시켜드릴 텐데 긍정문을 낭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긍정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긍정문 낭독을 하셔야 돼요. 자, 낭독은 혼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셀프 토크.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나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문아,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나 자신과 대화하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제가 총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텐데 그럼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우선 첫 만남부터 볼게요. 첫 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되게 좀 부자하게 하시는데 자, 우리 자동차 운전을 어디서 배우죠? 고속도로에서 배우나요? 아니면은 편안한 그런 안전이 보장된 운전 학원에서 배우나요? 운전 학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성격이 형성이 되고 대인관계 훈련하고 스피치 훈련을 하는 이런 것도 바로 자동차 운전하고는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편안하게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좀 떨어도 괜찮고 부족함을 보여줘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그때 성격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제가 상담해 보면은 교회 목사님의 자녀라든지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녀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가 병이 들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 부모가 똑똑하면 자녀가 병이 들 겁니다. 예, 부모가 계속 자기식대로 키우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제 올린 글 혹시 블로그 글 보셨나요? 엄마의 애정기 PD 아들을 망쳤다라는 그 혹시 읽어보셨나요? 우리 이사님 읽어보셨나요? 어제 제가 어제가 그제 오셨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하는데 엄마가 이제 애정기 사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들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악학원, 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뭐 영어 수학학원 모든 학원에 등록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을 천재 아들로 키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근데 거의 뭐 노예 같은 생활을 했겠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친구들을 집에 좀 초대를 해서 좀 놀았어요. 근데 친구들 보는 막 뺨을 때리고 너무 심하게 엄마가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그날 그냥 완전히 상처를 받은 거죠.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반항적인 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28살이 지금 돼 있는데 엄마만 보면 화가 난다는 거죠. 엄마만 보면 막 복수심리가 올라와가지고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충동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일어났냐면요. 바로 이제 그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주어진 하나의 어떤 이제 스물일 수가 있는데 이 자녀를 소유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자녀를 막 까다롭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간섭하고 부정하고 이렇게 키우면 자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이제 안전이 보장된 환경 속에서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아기를 우리가 야 기저귀에 똥 쌌구나 오줌 쌌구나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 부족한 점을 받아줄 때 아기가 기저귀를 잘 떼는 것처럼 어릴 때 그 자녀의 뭐 어떤 부족한 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운전학원처럼 참만남 심리가족은 편안한 사랑이 있던 환경이라는 거죠. 치료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교육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네. 받아는 받지 나는 해보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긴 했는데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네요. 예, 제가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인간은 나를 있는 그대로 100% 드러내었을 때 나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를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랑 우리 선생님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공감해주고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만남 심리가족은 바로 이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환경이 참만남 심리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가족. 두 번째는 심리가족. 왜 두 개가 필요할까요? 법적인 가족들한테 나의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과义務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가족이 필요합니다. 심리가족은 모든 걸 다 표현하더라도 사랑받는 환경이에요. 모든 걸 다 표현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 공감, 이해, 사랑을 받는 환경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 혹시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책 읽어보셨나요? 자, 헬렌 켈러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헬렌 켈러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앤 슬리반이라는 선생님이거든요. 헬렌 켈러한테 앤 슬리반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가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앤 슬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수용 존중을 해주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하버드대 박사학위까지 받았죠.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세면치 치료는 뭐냐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받을 때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벤츠 자동차라고 했을 때 내가 벤츠 자동차한테 브레이크에 발을 딛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발을 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 과거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아 강화 훈련. 자아 강화 훈련은 뭐냐면은 벤츠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에요. 기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기름이 없어요. 즉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에너지는 새끼밥이라면은 우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인간은 사랑받아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꽃에 물을 주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만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동의하시죠? 사랑이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순옥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순옥 선생님 사랑합니다. 크게 한번 외쳐드릴까요? 시작! 박순옥 선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은 우리 사회활 중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지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대인 공포증, 대인 기피증, 발표 불안증, 무대 공포증, 자 이런 여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병도 사랑의 부족에서 나와요. 자,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부족하면 자아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면역체계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심지어 파킨슨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랑받으니까 그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자 손잡아주고 자 이 세상에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편이 있구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지속적으로 줄 때 파킨슨 병 치매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주는 분이 계세요. 사랑. 자 꽃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매일 사랑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게요? 바로 이상영 예, 교육이사님입니다. 자, 이상현 교육이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르신들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에너지를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에요. 꽃에 물을 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아들, 딸이 못하는 일을 우리 이상현 이사님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야 될까요? 줄어들어야 될까요? 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 실버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활동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은 실제 자동차 운전을 자꾸 엑셀레이터를 밟고 운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네? 말을 강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사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해야만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말씀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혀가 굳어지고 안면 근육이 굳어지고 턱 근육이 굳어지고 이것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뇌 근육이 굳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치매로 가는 겁니다. 치매. 왜냐하면 뇌 근육과 이 좋은 기관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계속 말을 하도록 시켜야 돼요. 발음 연습을 해야 되고 낭독 연습을 해야 되고 수다를 들어야 되고 사람들 만나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집에 혼자 있는다라는 것은 빨리 무덤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이번에 이제 첫 만남 심리 가족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 시작. 모든 변화와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촉진된다. 자 해병대 군대를 가서 성적해주되는 사람 봤나요 혹시?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할 때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환경에서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성격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때 절대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분위기. 그럼 편안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이럴 거예요. 자, 평가와 판단 없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나를 평가, 판단하는 거죠.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그 물고기처럼 막칼로 난도질하는 이런 느낌들을 사람들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가 판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으로 존중을 해줄 때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체면 설명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첫 번째는 편안함, 두 번째는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편안함과 집중. 우리 삶을 바꾸려면 편안함과 집중 이 두 가지 에너지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편안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집중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심신이 고도로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모든 무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편안한 분위기의 첫 번째는 바로 무조건적인 긍정이 존중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쌌을 때 너 왜 오줌 쌌어 똥 쌌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자 기저귀 갈아주면서 야 우리 예쁜 새끼 기저귀 똥 쌌구나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네 이렇게 엉덩이 씻어주고 안아주었을 때 그 엄마의 느낌
그럼 아기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야, 내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데 우리 엄마는 날 이뻐해 주는구나. 기저귀 똥 싸도 괜찮네? 오줌 싸도 괜찮네? 나는 사랑받고 있네? 자,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 무대에 나왔을 때 내가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말을 좀 못했는데도 야, 긴장해도 괜찮네? 실수해도 괜찮네? 사람들이 나를 다 받아주고 있네? 이 느낌. 이 느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수하고 좀 부족함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알아줄 때 그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최악의 모습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기 이전에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나의 최악의 모습을 시작. 나의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기 이전에는 사랑받기 이전에는 온전한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온전한 나의 삶을 살 수 네, 없다. 온전한 나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아야 돼. 예, 최악의 모습. 이게 이해되시나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 사명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요. 제가 그때 치료 상담하다 보니까 최악의 모습을 사랑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 밖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고의 모습을 사랑받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죠. 네. 내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얼굴이 잘생기고 여자들 얼굴이 예쁘고 그죠? 그래 사랑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 도둑질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 왜 도둑질 했어?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너가 도둑질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나는 이 편이야. 요거예요. 예. 밖에서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어요. 빨리 자수해야지. 이게 아니죠. 너가 사람을 죽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나는 이 편이야. 만약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죽였는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감하겠죠. 예. 나와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근데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친구가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친구가 거의 없이 항상 집에만 있어. 아들은 맨날 친구 만난다고 거의 뭐 매일같이 친구를 바꿔가면서 만나고 밤 11시, 12시가 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경담을 해요. 왜 아버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친구가 많은데. 이렇게 놀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럼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볼까? 내기를 하게 됐어. 어떻게 내기를 하냐면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돼지를 삶았어요. 그리고 이제 멍석이에 말아가지고 찌개에 찜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해요. 너 이 돼지 이걸 돼지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우연히 죽였는데 오늘 하룻밤만 너 집에 좀 감춰주면은 내가 내일 새벽 일찍 저 산에 가서 묻을 테니까 제발 하룻밤만 이 시체를 좀 집에 감춰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자, 이걸 시체를 감춰주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 누가 많이 감춰주는지 그렇게 많이 감춰주는 사람이 이기는 걸 하자.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한 거죠. 아들은 계속 이렇게 뭐 이집 뭐 스물집 이렇게 막 친구들 집을 돕는데 친구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오늘은 우리 집 제사라서 안 되고 오늘은 우리 뭐 친구 와서 안 되고 뭐 또 친척이 있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다 거부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지게짐을 쥐고 도는데 아버지가 도는 모든 친구들은 야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였단 말인가. 예 알겠대. 내가 숨겨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아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진정한 친구가 누가 있는가 얘기를 했어. 이긴 사람이 이렇게 잔치를 불리려 했는데 야 자네들 이렇게 내 친구가 되어서 너무 고맙네. 그래서 이제 잔치를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시를 쓰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먼 길을 떠날지 당신의 제 자식을 맡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혹시 우리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내 가족을 다 누구한테 맡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인데 먼 길 갈 때 맡길 수 있는 친구 있습니까? 있어요? 인생 잘 사셨네. 오, 우리 이사님은 어떠세요? 없어요. 우리 배고하고 네, 없어요. 아이고. 자,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있으세요? 모든 걸 다 맡기고 떠나도 맡아줄 사람? 있을 듯한데 확인은 안 해봤어. 우리 조미철 선생님은 있어. 있어요. 아니, 인생 잘 사셨다. 잘 아니 없는데. 그냥 제가 가면 가족은 가족끼리 잘 알아서 살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한테 맡겼을 때에 내 가족을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정말 뒷바라지하고 정말 내가 주는 사람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잘 못했을 때에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즉 최악의 나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언제나 나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 1000명이 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의 최악의 모습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는 그 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만남 심리가정 바로 첫 번째 그런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만남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괜찮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공감적 이해 시작. 공감적 경제와 촉진의 부기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 왼쪽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받고 싶어요. 시작. 사랑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이해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네,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 그런 마음 다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말만 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닫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 만나니까 내가 어떤 이야기 하는 간에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거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손잡아주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모든 그 감정의 변화까지도 다 알아줄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열리겠죠. 이때는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로 그냥 가죠. 일치성. 내면과 외면이 일치가 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인간은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낼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인척하는 나가 있고요.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인척하는 나로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척하는 나는 뭐냐면 이미지 관리를 하고 포장을 하는 그런 나의 모습입니다. 선생님 혹시 이 자료값 좀 제가 드릴게요. PPT 드릴게요. 이거 저는 이런 거 아끼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기 필요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관리하고 포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은 실제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이 감춰지겠죠. 감춰진다는 이야기는 억압이 된다.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된다는 거죠. 우리 웅덩이에 물이 오랫동안 갇혀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썩어버리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나의 모습을 오랫동안 감추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도 썩어버리는 거죠. 자, 이 썩은 마음이 불안증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네.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웅덩이의 물이 깨끗해지려면 물을 흐르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표현해야 된다. 표현. 그래서 이런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자, 변화를 달리면 지지감, 해소감, 통제감 이 세 가지가 와야 되는데 충분히 지지를 받는 환경 속에서 내면의 자아를 개방하고 실컷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자,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또 노래를 부르고 우리 이사님 하는 것처럼 율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에너지 체면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음에 통제감이 생깁니다. 자, 나도 모르게 마음의 감사의 관점을 바뀌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어떤 통제력도 생기고 자기 다음 쪽으로 이제 바뀌더래요.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지지를 받기 이전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면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바뀌려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편안한 환경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지지해주는 편안한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참만남 심리가족 시작. 참만남 심리가족. 예. 자, 이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다 표현을 했어. 막 힘든 이야기도 하고 콧물 짜면서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했어요. 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자, 신체적으로 막 표현을 했어. 그러면 마음이 답답할까요? 후련해질까요? 예, 후련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너무 큰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중앙보호센터가 있는데 어르신들 계실 때 다니면서 막 표현하게 만들잖아요. 표현하게 막 율동 따라하게 만들지, 소리 지르게 만들지, 웃게 만들지, 말하게 만들지.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면 우리 선생님 보시는 거 어때요? 그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요? 되게 좋아하죠. 왜? 해소가 되거든. 큰 일을 하는 거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볼게요. 진짜 그 대한민국에서는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상을. 여러 사람 살리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웅덩이의 물은 흐르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자, 우리 마음도 표현하지 않으면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깃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를 다 표현하게 도와주면 우리 내면에 뭐가 있냐면은 자, 자아, 실현,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자아, 실현, 경향성 시작. 예, 자아, 실현, 경향성은 뭐냐면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또는 야생 동물을 야생에 풀어주면은 자연 활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렇게 사랑이 깃든 편안한 환경 속에 들어가면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앞에 보면은 말도 잘하게 되고 강의도 잘하게 되고 학생도 공부를 잘하게 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 깃든 편안한 환경이다. 이걸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소심하고 내가 남의 눈치를 보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고 사회활동이 잘 안 된다면 사랑이 깃든 환경이 아니라 억압된 환경 속에서 나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참만남 심리가족이 치유 변화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제가 다 돌아다니 보니까요. 이 참만남 심리가족 속에서 NLP 치료를 하거나 체면 치료를 하는 또는 스피치 교육을 하는 이런 사람은 정동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에 유명한 이런 사람들도 사실 보면은 일시적인 치유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뭐 상담하고 치료할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사랑이 있던 참만남 심리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처음 오신 우리 박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뒤에 또 두 분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저와의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번 만나면은 저는 의리를 가지고 평생을 같이 갑니다. 의리. 예, 평생 회원입니다. 평생 회원. 여기 참고로 우리 뒤에 우리 오경수 상담의사님은 2013년도에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분이죠.
우리 조민철 선생님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2013년인가 14년인가 아마 그렇죠. 15년 이렇게 이제 거의 뭐 10년 20년 이렇게 우리는 같이 갑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저를 만나면서 이제 어떤 인연의 소중함, 만남의 소중함 이걸 좀 같이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치유 변화의 핵심적인 힘은 바로 만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이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만남으로 자란다. 네, 사랑이 있던 만남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던 만남은 모든 아픔, 상처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성장시킵니다. 자, 하버드대에 성공한 100명을 연구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보니까요. 자, 이분들은 만 18세 이전에 정말 자기 신가를 알아주고 너는 크면은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 격려를 했던 한 분 이상의 멘토를 만났다는 얘기죠. 저 또한 그런 멘토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학교 6학년 때 제 입학금을 대신해 주신 그런 선생님이 계셨고 중학교 1학년 때 또 국어를 맡았던 선생님은 저한테 5년 동안 손편지를 200통 이상을 써주시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저를 학급 반장을 시키면서 습격해 줘야 된다고 소심한 성격, 내성적인 성격을 개조시키기 위해서 학급 반장을 시키면서 강 트레이닝을 시켰죠. 이런 그 세 분의 제가 멘토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날에 이렇게 정동문 교수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세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NL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NLP. 자, NLP 측면. 자, NLP는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의 약자가 바로 NLP입니다. 오늘 NLP를 제대로 알고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인생에 큰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NLP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근데 NLP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미국의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자, 유명한 장차관급들, 또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 대부분이 NLP 코칭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잘 나가는 CEO들 또 유명 인사들이 또 NLP 코칭을 받아서 성공했다면 관심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NLP를 만났다는 것은 전생에 나라를 한 두 번 정도 구했기 때문에 만난 게 아닐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저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동문 교수님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NLP를 만난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NLP에 완전히 빠져서 한 20년 살았는데요. NLP를 만나면서 제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앞으로 살아갈 어떤 인생의 방향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송두리째 바뀌었죠. 자, 왜 NLP가 이렇게 대단하냐? 바로 오감을 활용한 마음의 사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용법을 배워가지고 마음의 주인이 한번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의 주인. 자, 남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남들이 불안이나 좌절감이나 슬픔감에 빠져있을 때 나는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고 네? 희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어떻습니까? 남들이 힘든 일로 인해서 1시간, 2시간 고민할 때 나는 1, 2분 만에 그냥 다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괜찮죠? 자, NLP는 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탁월한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가장 짧은 시간 이내에 강력하게 탁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 기술이죠. 자, 이 NLP가 체면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기적과 같은 치료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체면 다 아시죠? 체면은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 체면 다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체면은 어떤 거예요? 한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체면이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금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좀 더 편안해지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치료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치료, 네네. 치료적인 것도 있고, 오케이.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의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해결해서 무의식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게 체면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살아오면서 체면에 걸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누구세요? 나는 체면에 걸린 적이 많이 있다? 없다? 어느 쪽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사이 체면 기간이었다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면 저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 그것도 체면인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체면에 걸렸던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어떠세요? 뭐 대부분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최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와,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오셨으면은 이미 체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야, 두 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뒤에 두 분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의 인생의 뭐 대부분을 체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체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체면이라는 걸 모를 뿐이죠. 그럼 체면이 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체면은 고도로 심신이 이완된 상태이면서 집중이 되는 상태. 고도로 편안하게 이완이 되면서 집중이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체면인데, 그러면 편안한 그 이완감을 느끼는 상태도 체면이고, 하나의 집중이 되는 것도 체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편안함을 느낀 적이 있었죠? 언제 편안했어요? 자, 대부분 보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은 있는데, 야, 5분,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그런 기분 느끼죠? 예, 그게 바로 체면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 야,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아.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이것도 체면이에요. 소파에 기대가지고 재미난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있는 순간, 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주인공과 같은 그 감정이입이 되었던 순간, 또는 우리 자, 젊은 시절에 또 연애 경험이 다 있을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대화에 빠져 있었던 순간, 이게 다 체면이죠. 또 우리가 자, 지하철 타면서 우리 핸드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송내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쭉 지나가서 부평역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거 하다 보니까 역을 지나쳐 버렸네. 그런 적 있죠. 이게 정신이 팔린 상태예요. 이런 게 다 체면입니다. 그래서 체면은 꼭 눈을 감아야만 체면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체면에 걸릴 수 있겠네요.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 체면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 이야기에 아주 고도로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동물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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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네 지금 보니까.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체면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체면에 대한. 자, 고도로 집중이 되는 상태가 체면이라면 우리가 안 좋은 쪽에 집중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쪽에 집중이 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막 그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사기당하고 막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할 때 그거 사건에 집중이 돼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체면에 빠져 있죠? 10년 전 그 사기당한 체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는 뭐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 음악 시간에 노래 부르다가 선생님한테 부지런히 들었어요. 너 그것도 노래냐? 앞으로 노래 부르지 마. 이렇게 부지런히 들었을 때 그 노래에 대한 공포, 무대 공포. 초5 때 그 음악 선생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고 앞에서 말하기 힘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초5 때 음악 시간에 그 상처받은 체면에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픔도 체면이고 상처도 체면이고 트라우마도 체면이고 이게 다 체면이 된 거야. 체면. 이제 반대로 이제 긍정적인 것도 체면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꿈이나 목표에 빠져 있을 수가 있죠. 자, 꿈에 빠져서 어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꿈속에서도 그 꿈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그 꿈, 운전을 할 때도 꿈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 위대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 목표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자체가 어떤 것에 빠져 있는 거니까 인생 자체가 체면이 아닐까요? 맞아요? 좋은 쪽에 빠지냐 안 좋은 쪽에 빠지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빠져서 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체면을 이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어차피 빠져야 된다면 어디에 빠질 것인가? 네, 좋은 쪽에 빠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체면 심리 치료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나쁜 쪽에 빠져 있는 그 마음을 자 타이체면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우물에 빠져 있는 그 개구리를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우물 외에 넓은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 문제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문제 아닌 정말 다양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오면 우물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을 더 이상 안 쓸 겁니다. 그럼 우물이 있는 게 문제예요? 우물에 신경을 쓰는 게 문제예요? 신경 쓰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은 뭐냐면 우물이 없애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빠져나오게 만들어서 우물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NLP 체면 치료를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체면 상태에서 우리가 멜경팅을 통해 어릴 때 상처받은 경험으로 가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음악 시간에 상처받은 경험,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당한 경험, 뭐 아버지한테 맞았던 경험, 다양한 그 우리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이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만들고 그 경험의 구조를 편안한 구조로 만들어주는 거죠. 두려움의 경험을 편안한 기억, 창피함의 경험을 편안한 기억, 눈물 나는 경험을 편안한 기억 이렇게 바꿔주는데 이걸 여러분들 용어를 본다면은 자 연합이라는 게 있고 분리라는 게 있어. 분리.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면 금방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연합이라는 것은 몰입되고 집중되고 내가 이와의 주인공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경험을 머리에 지정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10년 전에 힘들었던 것이 지금도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중에 그런 거 있죠? 10년 전에 힘든데 지금도 힘들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10년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힘들지 않은 경험이 있죠. 이건 분리된 경험.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자,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은 일이고 1가지가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10가지 중에 9가지 좋았던 일은 분리를 시켜가지고 대수롭지 않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단 1가지를 연합을 해가지고 끔찍한 일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발표 불안증 같은 경우 같은 원리죠. 말을 잘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 한 번 사람들 앞에 착취당하고 말을 못했던 그 경험에 연합을 해서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을 지금도 끔찍한 기억으로 저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대공포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행에 대한 경험 특히나 끔찍한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한 번 끔찍한 경험을 하면 지금도 그 경험이 그대로 연합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느낌들이 되살아나는데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들인 것처럼 비슷한 대상이나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그때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이 올라온다. 이걸 우리가 이제 편안한 기억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이제 NLP 체면치료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체면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는 체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편안해진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체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테스트 하나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눈을 못 뜨는 체면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뜰 수 있죠? 눈 뜰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눈 뜰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눈을 뜨기 싫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눈 뜨기 싫었던 적이 언제예요? 아침에 그 느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눈 감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기 싫었던 그 순간에 정말 눈 뜨기 싫어. 물론 내가 눈 뜰 수 있지만 정말 눈 뜨기 싫어. 이대로 너무 편안해.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아래 눈꺼풀에 긴장이 다 풀리면서 힘이 다 빠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위아래 눈꺼풀이 감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눈을 뜰리면 뜰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을 뜰 수 없다고 가정을 하세요. 내가 눈을 뜰리면 뜰 수 있지만 나는 이대로가 너무 편안해. 그래서 눈 뜨기 싫어. 정말 눈 뜨기 싫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정말 눈을 뜰 수 없거나 눈을 뜨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눈을 한번 떠볼게요. 정말 눈 뜨기 싫어지죠?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체면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만의 눈을 뜨라고 하면은 금방 눈을 뜹니다. 자 이번에는 생만의 눈을 뜨세요. 하나, 둘, 셋. 자, 눈 뜨세요. 이제 눈을 금방 뜨게 되죠. 이게 체면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내가 원한다면은 분명히 눈을 뜰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의식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식의 힘을 내려놓으면서 그냥 뭐 이대로 좋네, 편안해. 굳이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지만 그냥 이대로 좋네, 이렇게 눈 뜨기 싫은 이 느낌처럼 의식의 힘을 내려놓은 상태에 자 체면 유도자가 또는 체면 상담사가 유도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번에는 팔을 이렇게 나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오른팔에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오른팔이 자 집채만한 수소풍선으로부터 여러 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 줄이 내려와서 오른팔을 묶었다고 상상하세요. 그 오른팔이 수소풍선에 의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오른팔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오른팔이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쭉 올라가는 오른팔의 가벼움을 느끼세요. 오른팔이 가볍다. 수소풍선이 위로 쭉 끌어올리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수소풍선이 위로 쭉 끌어올리고 있는 이 오른팔의 가벼운 느낌.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요. 오른팔이 가볍다. 오른팔이 가볍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팔에 집중하는데 왼팔은 큰 바위 덩어리가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왼팔이 큰 바위 덩어리에 의해서 아래로 쭉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 덩어리에 연결되어 있는 왼팔이 너무 무거워요. 왼팔이 무겁습니다. 왼팔은 너무나도 무겁고 오른팔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좋아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눈은 뜨는데 팔은 그대로입니다. 팔은 그대로 있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자, 팔을 옆 사람 쭉 봐봐요. 여기 어떤 분은 많이 올라가고 어떤 분은 그대로 있는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팔 다 확인하셨나요? 네. 이제 셋만에다 팔 내리세요. 자, 지금 감수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이상경 이사님은 팔이 거의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 오경수 이사님은 좀 많이 차이가 나고 뒤에 우리 두 분 선생님도 많이 좀 차이가 났죠. 이 차이가 난다는 건 뭐냐면은 감수성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을 걸어보면 10명 중에 1명, 2명 정도는 감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팔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눈을 못 뜨고 뭐 그냥 툭 하면 체면에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TBS 보는 분들은 10명 중에 1명, 2명에 해당되는 체면에 아주 잘 걸리는 분들을 뽑아서 체면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드라마틱한 장면들 많이 나오죠. 뒤에 계신 두 분도 뭐 그런 체면에 걸릴 수도 있겠네요. 감수성이 좋네요. 예. 근데 이제 10명 중에 한 5명, 7명은 중간 정도 체면에 걸려요. 중간 정도. 그리고 한 2명 정도는 또 체면에 잘 안 걸립니다. 그럼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좀 의심이 많거나 좀 논리적이거나 자기 생각이 강하거나 이런 분은 체면에 잘 안 걸리죠.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요. 자, 이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뭐냐면 치료를 할 때는 체면의 깊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요? 체면의 깊이가 중요하지 않죠. 치료를 하는 데는 체면의 깊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만의 체면이 뭐냐면은 나만의 문제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나만의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적인 경험에 집착이 되어 있거나 나만의 좋은 경험에 집중이 되어 있거나 나만의 꿈이나 목표에 집중이 되어 있거나 가치관에 집중이 되어 있거나 어쨌든 나만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집중의 포인트. 맞아요? 모든 것에 집중이 되진 않지만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이 되죠. 이게 다 체면이란 말이에요. 체면의 다른 이름은 집중, 몰입, 집착. 이게 다 체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굳이 체면을 깊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치료하는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 마음의 프로그램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수정될 수 있다. 시작.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재설정될 수 있다. 재설정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바로 NLP와 체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라. 시작. 마음의 주파수를 바꿔라.
자, 모든 것을 신통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도 에너지고 물질 세계도 에너지고 이 모든 에너지는 우주의 에너지고 공명을 하고 있어. 공명. 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의 마음의 에너지 파동, 즉 마음의 주파수를 성공의 주파수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 이하의 뭐 자만, 경멸, 허세, 분노, 정오, 공격, 욕망, 갈망, 구속, 두려움, 불안, 회피, 슬픔, 회fu의 낙담 이런 부정적인 주파수를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삶은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꾸려면은 먼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자, 마음이 영화 필름이라면은 현실은 영화의 스크린입니다. 영화 스크린을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죠? 영화 필름을 바꿔야 되죠. 여러분 마음의 주파수가 이렇게 200 이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삶도 부정적인 삶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부와 성공이 나한테 물듯이 들어왔으면 좋겠죠? 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돼. 마음을. 자, 부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인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낙관, 따라서 낙관, 낙관, 결의, 결의, 희망적, 희망적, 수용, 수용, 용서, 용서, 초월, 초월, 이성, 이성, 이해, 이해,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사랑, 사랑, 존경, 존경, 따뜻함. 따뜻함, 자, 그 다음 기쁨, 기쁨, 고요함, 고요함, 충만함. 충만함. 어쨌든 뭐 500 이상은 좀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에너지 파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이해되시나요? 네. 왜 여러분들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구속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회피, 슬픔, 후회, 낙담, 무감각, 절망감, 포기, 절망, 죄의식, 책임전가, 파괴, 악함, 굴욕감, 비참함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상처받은 영혼이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건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해서 상처를 받았건 어쨌든 상처받은 그 마음의 패턴이 무의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의식 차원일까요? 무의식 차원일까요? 무의식 차원이죠. 무의식 차원의 이 패턴은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돼요. 의식은 작심삼일이란 말이에요. 작심삼일. 자, 이 무의식의 패턴을 바꾸려면은 반드시 트랜스 상태를 활용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트랜스 상태. 그럼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NLP, 그 다음에 최면 치료. 이만큼 NLP 최면 치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는 분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분은 최면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전생이라든지 환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기독교관에서 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체면을 새로 배웠지 않습니까? 체면은 전생 환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자, 이완이 되면서 하나에 집중이 되는 상태가 바로 체면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 무의식에 연결될 수 있는 이 트랜스 상태에서 부정적인 패턴을 바꿔주고 긍정적인 새로운 패턴을 마음의 주파수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체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체면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선생님? 우리 박준호 선생님 오늘 체면을 알고 가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생은 체면이다. 시작. 인생은 체면이다. 자, 인생은 왜 체면이냐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걸 이루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원하지 않는 것에 지배받으면서 문제 중심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원하는 걸 이루고 싶죠? 네. 그 원하는 것에 얼마나 고도로 집중하느냐, 고도로 집중하고 몰입하느냐, 이게 체면이라고. 체면의 다른 이름은 한번 따라하겠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시작. 고도의 집중과 몰입. 예. 자, 역사적으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열세 척의배로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외놈들이 누치고 싶은 그 어떤 승리, 전쟁의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고도로 집중과 몰입을 했기 때문에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강의 잘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강의 잘하고 싶잖아요. 자, 수천 명 앞에서 강의를 잘하고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아니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이 된다는 거죠. 말하고자 하는 내용. 내가 이 연설을 위해서 보세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오늘 이 연설을 통해서 인종차별을 반드시 철폐시키고 말겠어.
인종차별의 철폐. 인종차별의 철폐라는 것에 고도로 집중 몰입이 된 거야. 그래서 연설 잘하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죠? 내가 반드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사람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전라도 광주에 가가지고 고도로 그 연설에 집중 몰입을 하잖아요. 그때 이인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죠. 자, 노무현 후보의 장인어른은 옛날에 남노당 당원이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저기 남노당 당원의 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맞습니다. 우리 장인은 남노당 당원이었고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아내가 자, 남노당 당원인 그 장인어른의 딸이면 그럼 제가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런 아내를 버려야 됩니까? 그럼 당장 대통령 내가 후보 선택하겠다 그랬죠. 그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에 고도로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모든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 고도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명강사가 되기를 원하죠. 명강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강의하고 그 강의의 목적과 그 강의의 내용과 강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고도로 집중하는. 상담 치료를 잘하는 비결 똑같아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난 치료하고 해야겠어. 이 사람을 반드시 나는 개조를 시키겠어. 여기에 치료의 목표에 고도로 집중해버리면 치료 상담을 잘 하겠죠. 비즈니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반드시 성공하겠어. 어떤 성공하겠다는 어떤 목표. 그래서 어디에 고도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죠. 이렇게 본다면은 인생은 체면이다. 인생은 어떤 것에 고도로 집중과 몰입을 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박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체면을 걸어서 내가 부정적인 쪽에 내가 빠져 있다면 빨리 탈체면, 그 부정적인 체면을 벗어나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 다시 긍정적인 체면을 걸어서 원하는 이룰 수 있는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 체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지나버렸는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사랑. 자아를 왜 강화시켜야 되느냐? 자,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면이나 토양의 물과 그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시작. 내면이라는 토양의 물과 걸음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라.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게 된다. 시작. 메마른 토양이 기름진 토양으로 바뀌면 나무는 알아서 잘 자란다. 햇빛의 성격 대인관계 세일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시작. 햇빛이 성경으로 인간에게 세이기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자, 이게 토양이라면 이건 나무다 이거죠. 많은 분들은 토양을 바꾸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걸 바꾸기 원해. 말 잘하고 싶고, 강의 잘하고 싶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영업 잘하고 싶지, 리더십, 대인관계 성격 이런 외부적인 걸 잘하기를 원해. 나무가 잘 자라려면은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기름진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 자아가 토양이라면 사랑은 자아를 강화시켜주는 물과 그런 것 같은 겁니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있는 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줄 때 우리는 독립성의 백조 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내 문제에 집착을 하고 내 단점에 집착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그런 1%, 2%의 부정적인 마음들이 바로 의존성의 미운 오리 새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100% 온전히 사랑하는 힘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완벽하게 사랑스럽지 않아. 난 뭔가를 고쳐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좀 더 뭔가를 더 훈련을 해야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요걸 바꾸시라고요. 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나의 좋은 점도 사랑하고 나의 부족한 점도 사랑해야 돼. 나의 장점도 사랑하고 나의 단점도 사랑해야 돼. 나의 성공도 사랑하고 실패도 사랑해야 돼. 나의 자랑스러운 모습도 사랑하고 나의 창피스러운 모습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38선을 없애버리십시오. 나를 바라보는 마음의 38선.
원래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신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내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어떤 부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바로 이게 조건부적인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가치에 맞는 행동을 하면 사랑을 주고 가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무시를 하고 이 상벌체계에 의해서 계속 우리를 교육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 체면이 걸려버린 거지. 부모의 체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요거는 사랑스러운 모습이고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부모에 의해서 가치가 촉근하게 촉근하게 뭐냐면 바로 부모의 잘못된 그 체면에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 18세 이전에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어른들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가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전에 그 체면에 걸려있는 그 무의식적인 패턴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부정적인 꼬리표를 한번 제발 좀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꼬리표. 내가 아닌 부모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지는 꼬리표 말입니다. 뭐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말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떼어버리세요. 네. 그리고 최고의 꼬리표를 한번 붙여봅니다. 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지금 이대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나는 뭐든지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꼬리표를 한번 붙여보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자아 강화를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만남 나사랑 세미나에 참가해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좋고요. 두 번째, 긍정 자기 암심을 낭독하는 것, 말씀 웃음을 일어나는 것, 자기 긍정 대화를 하는 것, 또 감사 일기를 쓰는 것, 뭐 체면 NLP를 통한 상상 이미지 시각화를 하는 것,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자기 칭찬하는 자아 강화 암시문을 좀 따라서 크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분만, 5분 넘기나? 3분만.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동문아, 시작. 넌 멋있어. 넌 멋있어.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멋있는 사람이야. 넌 VIP야. 넌 VIP야.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가장 고귀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이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너를 필요로 하고 전동문, 이상형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없어서는 안 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무엇이든지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참 멋진 사람이야. 너는 참 멋진 사람이야. 아,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이 세상을 품에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뜨거운 나의 야망아.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아, 힘이 솟아오른다. 힘이 솟아오른다. 온몸 구석구석에서 온몸 구석구석에서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힘이 솟아오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 나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고 나는 성공하고 말테다. 나는 성공하고 말이다. 아, 멋있구나. 멋있구나. 정상에 서 있는 정동문. 정상에 서 있는 정승호. 너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구나. 너의 모습이 참으로 멋있구나. 아, 장하다. 장하다. 동문아, 참으로 장하다. 성우야 참으로 장하다. 참으로 멋있다. 참으로 멋있다. 동문아, 성공한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성우야 성공한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자,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그게 포효하는 웃음을 한번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 오, 웃음. 자, 시작.
자, 우리 잠재의식은 주인님의 목소리를 항상 엿듣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인님의 목소리를 엿듣고 예, 있다. 항상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를 엿듣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엿듣고 있죠. 자,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부정적인 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세상은 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 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네가 성공하지 않으면 누가 성공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다독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게 이제 21일 집중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21일은 왜 그러냐면요. 습관 중력을 만드는 힘입니다. 습관. 자, 20일 동안 뭔가를 반복하다 보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주 즉 작심 21일을 실천해 본다면 아마 인생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아우.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말하는 수준이 따라서 말하는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하고 인간관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인간관계 수준이 인간관계의 수준이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입의 수준을 결정하고 수입의 수준이 수입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인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자,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 말하는 수준, 여러분들 말 수준보다 더 높은 그런 고객을 만나는 게 어려우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인맥들을 보십시오. 나랑 비슷한 수준의 아마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구사하는 언어적인 능력이 바로 이제 2,000단에서 3,000단입니다. 근데 상위의 VIP 고객들, 쉽게 말하면은 명품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보니까 2만 단어, 3만 단어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이 언어의 수준을 높이면은 인간관계 수준도 올라가고 수익도 올라가고 인생도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피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치를 2배, 3배로 올리는 게 아니라 수천 배, 수만 배로 올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스피치입니다. 자,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강의를 못하는 사람 차이를 한번 보자고요. 강의를 못하는 사람은 1대1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10명 앞에서, 100명 앞에서, 1000명 앞에서 만약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당에 강의한다면 한 번에 수백만 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파워가 세집니까? 그래서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 연구를 해서 자, 미국에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전문가, 두 번째는 명강사, 세 번째는 조직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강의를 잘하는 명강사가 되셔야 되고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봅니다. 자, 1단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시작.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일단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막 표현하세요.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면의 에너지를 키운다. 자, 이 내면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게 바로 강의입니다. 내 에너지 레벨이 높지 않다면 절대 동기부여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고 3단계 스피치 명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명강의 기술을 훈련한다. 자, 스피치도 수학 구구단처럼 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네. NLP가 바로 그런 기술입니다. NLP에 보면요. 말하는 기술, 언어의 기술들이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뭐 메타 모델, 밀턴 모델, SOM 합법, 양자 언어학. 이걸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배우세요.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한번 따라해서 자, 우리는 언어라는 돌을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졌어. 마음이라는 호수에 예,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졌어. 마음이라는 호수에 던져서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파문을 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이다. 언어의 마술사이다. 예. 자, 우리는 마음이라는 호수에 자, 언어라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 던지면 파문이 일어요, 안 일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죠. 어떤 사람의 말은 작은 파문으로 끝나버려. 근데 어떤 사람의 말은 파문이 굉장히 큰 파문이 되죠. 예, 우리는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그것도 긍정적인 사랑의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마술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NLP를 만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동기부여 여기 강의를 하는 우리 이상경 이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강의 잘하고 싶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3박자. 첫 번째,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시작.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한다. 오늘 그래서 3분은 여기서 말하는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뭐 짧게 3분, 4분씩 앞에서 정말 말하는 걸 즐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시작. 강의 대상을 좋아해야 한다. 사람을 좋아해야만 말을 잘합니다. 사람이 싫으면 말하기 싫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사님은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어르신들 좋아하니까 어르신들 앞에 서면 그냥 말이 술술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예요. 저도 어르신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NLP 배우는 분들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치료나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뭐 발표 불안이라든지 개인 공부라든지 이렇게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냥 간쓸기를 다 빼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그냥 말이 술술 입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야 한다. 시작. 강의 전문 분야가 미치도록 좋아해야 한다. 미치도록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명강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자기 전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전문가는 말을 잘합니다. 저는 NLP 전문가거든요. 최면 전문가고 치유 변화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NLP 하면 저는 뭐 하루 내내 이야기합니다. 한 1시간까지 쉬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면 마찬가지. 스피치, 치유, 자기 개발에 관련된 모든 거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하루 내내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540시간입니다. 자기투과제 540시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전문가가 되면 그냥 강의는 잘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자 21세기는 바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적인 강사이건 아니건 간에 명강사에 도전을 해보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특히 우리 박순호 선생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됐어요? 진짜 됐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잠깐 5분 쉬었다가 우리 이상경 이사님이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힐링 타임을 20분 3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경 이사님의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 같이 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